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이론입니다. 책에 있는 마지막 겠죠? 이론. 자, 이론 문제도 여러분이 미리 풀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봅시다 한번. 자, 잠만하기라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내용이나 풀이 방식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요. 자, 먼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랬죠. 아닌 거.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이잖아요. 자산부채 자본이 아닌 거, 자산부채 자본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답은 나왔잖아요. 비용수익은 손익계산서. 그 다음 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의 인식기준은 이거죠. 딱 봐도 나와야 돼요. 비용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그것이 발생했을 때 수익, 비용, 대응 중요하죠. 총액주의라든가 구분표시, 유동성 배열법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고 얘는 비용인식 기준. 원래는 발생주의죠. 이거 하면은 비용인식 기준 그러면 이건 발생주의 말이 떠올라야 되는데 발생주의 이렇게 됩니다. 비용의 인식 기준 발생주의. 근데 발생주의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원인. 자본의 감소 원인이라는 게 바로 비용 얘기하는 거죠. 자본의 증가 원인은 수익, 자본 감소 원인은 비용. 답은 4번이고 나머지 3개는 딱 봐도 수익이죠. 수익, 자본의 증가 원인입니다. 또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자산이 뭐다냐 그랬어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순간 끝났죠. 재고자산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 과정에 있는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것도 투입할 거.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은 제품이나 제공품, 또 투입할 상품이나 원재료 이런 것들 다 재고자산. 너무 쉬운 거죠? 알면 쉬운데 모르면 또 찍는 거죠. 그 다음 계정의 증가 감소 발생 소멸을 나타내는 거 잘못된 거. 외상매입금은 부채. 부채는 증가가 대변. 맞죠? 미수금 자산. 증가? 차변에 와야 되는데 대변에 갔으니까 틀린 겁니다. 예수금 부채 증가 대변. 수수료 수익 발생 대변이죠. 자, 원래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 대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이죠. 미수금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 이게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답은 2번. 그 다음 계정 마감. 장부 마감하는 게 옳지 않은 거. 자, 마감하는 거 기억나세요? 자산 부채 마감할 때는 차기 2월. 비용이나 수익 마감할 때는 손익. 임대료 수익이니까 수익은 원래 대변에 있는 거고 마감은 차변에. 맞죠? 이자 수익도 수익. 원래 대변에 있는 거고 마감할 때는 차변에 손익 맞고, 보험료는 비용 원래가 차변. 그럼 대변에 손익 맞고, 미수금은 자산이죠. 자산은 마감할 때 여기가 손익이 아니라 차기 2월이죠. 차기 2월.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할 때는 차기 2월로 마감하더라. 그 다음 개인 기업인 청석 상접의 총계정원장 전기 후 작성한 잔액시산표이다. 오류를 수정한 후에 차변합계 금액은 얼마냐? 오류 수정 후죠. 뭐가 잘못됐나? 현금 자산, 받으러 엄두 자산, 선급금 자산. 상품 자산인데 왜 너네 집에 가 있냐? 여기가 아니라 일로 차변으로 와야죠. 차변, 여기가 아니라 차변. 여기에 15만원이 와야죠. 그럼 대변은 지우고 차변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부채니까 대변. 자본금, 얘도 너희 집에 가 있죠? 얘도 여기가 아니라 일로 와야죠. 얘를 일로 보내고 얘는 지우는 거죠. 상품 매출이익 수익 대변. 이자 수익. 얘도 너희 집에 가 있네. 얘도 너희 집에 가 있어요. 얘를 일로 보내야죠. 차변은 지우는 거죠. 보험료랑 여비고통비는 비용이니까 차변 맞죠? 그래서 자산과 비용은 차변이고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죠. 자산 차변, 부채 자본 대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 이거 쌩쌩생기초입니다. 쌩쌩생기초, 왕기초죠. 근데 그때 자산 부채 자본 위치 모르면 아니 돼요. 자, 이거 합계 얼마예요? 78 맞나요? 78. 그죠? 대변도 물론 7, 8이 나와야 되겠죠. 자, 다음 8번. 회계상 현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 아닌 거. 현금이 아닌 거. 당점은 나죠. 나입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발행한 수표는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이죠. 남이 발행한 수표가 현금인 거죠. 남이 발행한 수표가 현금이고 내가 발행한 건 당좌 예금이에요. 그게 답이네. 그럼 은행, 조선은행 발행 자기야 수표, 무슨 환, 배당금 통지표 이런 것들은 통화 대용증권 현금으로 처리가 되고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입니다. 그 다음 한국상사의 매출과 관련된 자료인데 당월에 회수한 외상값은 얼마냐. 당월에 회수된 외상값은 얼마냐요. 외상매출금 월초 어쩌고 나오죠. 이럴 때는 머릿속으로 외상매출금 계정을 그립니다. 아니면 실제로 T계정을 빨리 그려요. 여백에다 T계정을 그리는데 저는 이렇게 그릴게요. 그냥 외상매출금 이렇게 T계정을, 자 여기가 차변이, 이쪽이 차변에 먼저 기초가 와야죠. 기초가 오고 또 차변에 외상매출액이 옵니다. 맞죠? 그리고 대변 쪽에 외상대금 회수액이 오고, 그리고 또 원래는 대변에 기말잔액이 오죠. 여기까지가 원래 기본이죠. 원래 기본. 차변 쪽에 기초랑 외상매출, 대변에 회수와 기말이 옵니다. T계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자료 중에 환입액도 있네. 그럼 매출액이 차변이면 환입액은 대변이다. 눈치껏 하면 되죠. 그리고 문제가 진짜 어려우면 환입 말고 또 하나 있을 수 있죠. 대손 발생을 쏠 수도 있죠. 여기는 없을 거 없어요. 자, 먼저 월초 차변에 25만원. 25만원이 25만원으로 보인다면 25만 단위로 적는 걸 배우시면 훨씬 더 유용할 거고요. 매출액 40만원. 그리고 환입액 대변에 요게 7만원. 그리고 월말 잔액, 다른 건 없으니까 월말 잔액 12만원. 그리고 회수액 요게 얼마냐 이거잖아요. 여기 문제는 대손이 없습니다. 대손 없습니다. 그럼 차변합계 65, 대변합계 19. 65에서 19 빼면 46인가요? 됐죠? 자, 이렇게 외상매출금 T계정 구조를 그리면 됩니다. T계정을 그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단기 순이익이 5,000원 나왔다. 근데 다음과 같은 것이 누락되었대요. 수정후 순이익을 구하랍니다. 수정후. 미지급이라는 단어 딱 보자마자 빼기. 선수라는 단어 보자마자 빼기. 선급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더하기.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결론은 2개 빼고 하나 더하면 돼요. 그럼 3,000원 빼고 3,000원 더하니까 그대로네. 그럼 5,000원이네요. 그럼 답이 그냥 그대로죠. 이게 뭔 소리냐 알면 참 좋은데, 일단 시간은 걸려도 정석대로 하면 원래는 다 분개를 해보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봐야 돼요. 먼저 보험료 미지급은 부채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되고 차변에 보험료가 되죠. 이 분개를 하게 되면은 단기 순이익이 증가 감소하죠. 왜? 보험료라는 비용이 증가하니까.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은 감소하는 게 기본이고, 물론 쉽게 할 때는 미지급 부채니까 뺀다 이러면 돼요. 좀 이따 할게요. 두 번째 임대료 선수분. 임대료 선수. 임대료는 수익 대변에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선수 내년께 있다. 빼라. 차변에 임대료가 되고 대변에 선수 수익이 됩니다. 그럼 이 분개를 함으로써 순이익은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익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선급은 자산, 선급 비용 차변이고 대변에 이자 비용이 됩니다. 이자 비용이 대변에 있다. 비용이 줄어든다.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은 증가. 이게 이거죠. 이렇게 분개를 해서 하는 게 일단은 정석. 그런데 이것도 바쁘니까 나중에는 수정전 단기 순이익에다가 결산 수정사항의 자산, 기말재고라든가 또는 선급 거시기 또는 미수 거시기 이런 말 나오면 더해주고 빼기. 자, 부채, 선수 거시기나 미지급 거시기 나오면 뺀다. 이렇게 외우면 사실은 간단하죠. 수정 후 순이익이다. 이거 많이 쓰죠. 그리고 1급까지 쓰고 세무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단 문제에서 과대 이런 표현 나올 때는 역상 거꾸로
더할 건 빼고 뺄 건 더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사실은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라. 그러니까 미지급 부채니까 빼고, 선수 부채니까 빼고, 선급 자산이니까 더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정석은 이렇게 분개해서 비용이 느는지 주는지, 수익이 느는지 주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면,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거죠. 이게 비용이나 수익이 증가냐 감소냐 따져가지고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일단 정석인데, 바쁠 때는 이렇게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라. 얼마나 좋아요.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라.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라. 되게 편하죠?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라. 되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라. 이거는 앞으로 워낙 많이 쓸 거니까 열심히 익혀두세요.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라. 선급 미수 자산 더하고 선수 미지급 부채 빼고. 자, 회계 1급까지는 이걸로 되고 세무 가면 그 뒤에 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자료에서 당기순이익을 물어봤네요. 어머나,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을 물어봤어요. 이럴 때 여기 자료 보니까 매출액, 기초재고, 판관비, 기말재고, 상품에 대한 자료가 몇 개가 보이죠. 이럴 때는 무조건 상품 계정을 그립니다. T 계정 안 그릴랬더니 그려야 되겠네. T 계정을 그립시다. 요렇게 T 계정을 그립시다. 요렇게 그릴게요. 자, 아까 그냥 T 계정 대충 그려서 할랬더니 요거는 그릴 게 많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자, 그려볼게요. 이럴 때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요거만 먼저 볼까요? 상품에 대한 자료가 기초재고, 기말재고, 매입, 매출 이런 식으로 상품에 대한 자료가 한 2개 이상 보이면 일단 무조건 이렇게 T 계정을, 상품 계정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재고자산 계정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이건 옆에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원래 이 구조가 차변에 기초가 오고 매입이 오잖아요. 그랬는데 뭔 소리요? 모르겠니? 이러면 자랑은 아니고 이론을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기초재고와 매입은 차변이고, 그리고 매출과 기말재고는 대변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상태에서 대변 다 더해서 차변 뺀 거 있죠. 대변 다 더해서 차변을 뺀 것을 뭐라고 하면 돼요? 매출 총이익. 여기까지 하면 매출 총이익이에요.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거 옆에 거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있다고 가정하면 요렇게 풀면은 매출 총이익이 딱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도 알아야 돼요. 상품에 대한 자료가 2개 이상 나오면 T 계정을 그려서 기초 차변, 기말 대변, 매입 차변, 매출 대변, 그리고 대변이 크면 차액이 이익이 된다. 꼭 알아두시고, 그럼 기초재고, 매출액 붙어 있네. 순서대로 하면 매출액 대변에 800. 800만원이 그냥 800만원으로 보인다면 이렇게 만 단위로 쓰는 걸 배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800. 그리고 기초는 차변에 150. 그리고 기말은 대변에 250. 그리고 상품 매입 차변에 400. 그럼 매출 총이익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죠? 대변 1050. 대변은 1050이고 차변은 550이네. 1050에서 550 빼면 500이잖아요. 매출 총이익을 안 물어봤지만 만약에 물어봤다면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실라나요?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자, 근데 이 문제는 이거 물어본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이걸 포함해서 머릿속에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시고요. 하시고 여기 상품에 대한 자료 쓰는 건 똑같아요. 매출 대변에 쓰고 기말 대변에 쓰는 것도 똑같아요. 어차피 위치는 같으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기초랑 매입을 차변에 적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이유 없어요. 똑같아요. 자, 그럼 기초 150에 400까지 차변에 그대로 적고 대변에 매출 800하고 기말 250 그대로 적고 똑같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매출 총이 나온다는 거 알면 됐고, 그 상태에서 판관비 비용이잖아요. 차변에 판관비 적고 영업의 비용도 다 차변이니까 차변에 적고 나머지가 단기 순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대변 수익은 더 이상 없으니까 이걸로 끝난 거죠. 그럼 대변 합계 1050이고 차변 합계 판관비가 200이고 그리고
비용은 70이네요. 그럼 대변 1050에서 차별까지가 얼마? 750, 820이네. 820 빼면은 금액은 230. 맞나요? 230. 그래서 2번이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T계정을 손익계산서라고 생각하고 기초, 이 부분은 상품에 대한 것은 상품 계정. 하여튼 상품 계정으로 생각하시고 하고, 여기까지는. 근데 상품 계정이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 차액이 단기 매출 총이익이라는 거, 이걸 알아두면 더 좋은 거고요. 이거 몰라도, 모르면 안 되나? 알아야 이걸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나? 더 복잡하게 푸는 사람들 있죠? 막 공식 이용하는 사람. 물론 그래도 답은 나와요. 공식 이용하는 사람. 어떻게? 이거 위에다 쓸게요. 그럼 제일 쉬운 건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여기다 그냥 마저 쓰죠 뭐. 기초 재고에 예를 들어서 얼마야? 150. 거기에 매입액이 얼마였죠? 400. 여기서 기말 재고 250 빼면은 매출원가다. 막 이런 식으로 공식 쓰는 사람 있잖아요. 공식 쓰는 사람은 공식 쓰는 게 편하다고 하는데 아까 T계정 딱 그려서 이해하고 하면은 이거만큼 편한 게 없을걸요? 때려 죽여도 더 편하진 않아요. 이게 편하지. T계정 그리는 게 100배 편합니다. 어쨌든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는 300이 되고, 그리고 매출액 800에서 매출 원가 300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500이 나온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500에서 판관비를 빼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200이죠. 빼면 이렇게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공식 쓰는 게 이게 편해 보여요? 그럴 리가요. 영업이익 300에 원래는 영업외 수익이 있으면 더했는데 없으니까 빼기 영업외 비용 70만원 빼면은 그게 바로 여기서는 딴 거 없으니까 당기순이익. 원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죠. 개인기업이면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고요. 그래서 이게 230이 되는 건데 이렇게 공식 쓰는 게 빠른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T계정 그려놓고 숫자를 딱딱딱 집어넣고 한 번에 계산하면 끝입니다. 자, 12번. 이번에는 순매입액을 물어봤네요. 순매입액. 총매입액, 환출, 애누리. 자, 총매입액에서 환출과 애누리를 빼면 그게 순매입액이 되는 거고, 매출할인은 매출과 관련된 거잖아요. 함정이죠. 매출과 관련된 건 안 적습니다. 그럼 32만원에서 환출과 애누리 그리고 매입 할인을 빼면 되죠. 매입 할인은 빼지만 매출 할인은 매출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32에서 요거 두 개 빼면 됩니다. 32에서 8을 빼면 24인가요? 3번이죠? 3번. 그 다음 공문에 나타난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 계정 과목.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 공문이 뭐야? 도담상사 어쩌고저쩌고 뭐 별관 신축 건립. 별관 신축 관련해서 토지 3천만원의 비용 100만원 취득했다. 그리고 사무실 컴퓨터와 TV 등을 구입했다. 어쨌든 재비용은 항상 원가에 산입하는 건 되는데 문제는 토지하고 이런 건 비품인가요? 토지와 비품. 토지는 3,100 하나밖에 없네? 요거죠. 3,100 있죠? 3,100 아니에요? 3,100 재비용 포함 아니구나. 포함되어 있구나. 포함되어 있네요. 아이 참. 재비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 있구나. 어쩐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니고 포함돼서 3,000이니까 3,000이죠. 그럼 3,000짜리가 두 개 있네. 1번과 4번 두 개 있어. 그럼 이래야죠. 여기도 여기 200만원인데 비용이 포함되어 있대. 포함되어 있으면 어쨌든 그 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따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200이죠. 이거네요. 그럼 정말 재비용이 따로 있는 줄 알았네. 큰일 날 뻔했네. 재비용은 원래 원가의 산입이에요. 그런데 포함돼서 3,000이니까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3,000에 200. 1번이죠? 14번. 일상적 거래인 동시에 회계상 거래. 동시에 발생. 일상적으로도 거래지만 회계상 거래인 거. 이거는 상품이나 물품의 매매. 뭐 이런 거죠. 상품이나 물품의 매매 이런 거고요. 왜 여기 보면 대손상가비나 감가상가비 이런 것들은 자 일상적인 거래이지만
회계상 거래는 아닌 것들. 그 대표적인 게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채용 등. 즉 3번 요런 채용 약속? 어쨌든 이거 좀 그러기는 애매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일상적 거래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고요. 회계상 거래이지만 일상적 거래가 아닌 거. 여기에 대표적인 게 대손이나 감가상각 막 이런 거죠. 감가상각, 파손, 도난 이런 것들입니다. 상품 매매, 현금의 수입 지출 이런 건 동시, 회계든 일상적이든 무조건 거래고, 그리고 물품 매매하는 거, 그리고 양쪽에 동시, 양쪽 다 무조건 거래. 회계상이든 일상적이든 거래인 거 똑같이 거래인 거 동일하게 발생하는 거는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금전의 대여와 차입 또는 물품이 상품이든 상품이 아니든 간에 매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래입니다. 그 다음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에 속하는 과목이 아닌 거. 이거는 족보만 외우면 진짜 그냥 쉬운 건데 족보 못 외웠으면 찍는 거죠 그냥. 자, 기계는 유형자산, 비유동자산이고 나머지는 유동자산입니다. 이거는 자산부채 분류를 여러분이 보면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서 정리할 사항은 안 되죠. 그러니까 유동자산, 유동부채 뭐뭐 있고 이런 것들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뭐뭐 있는지는 수시로 봐야 돼요. 한 번에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보고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드디어 76회였죠. 이론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하시고 보완할 거 보완하세요.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기출문제는 풀이는 마치고 그 이후 건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론을 반복해서 열심히 보셔야 돼요. 되셨죠?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